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노후 꼬마 빌딩 리모델링 및 증축 관련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권에서 1, 20억대, 30억대 이런 꼬마 빌딩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런 노후 건물들 단독주택이나 2, 3층 저층 건물들 같은 것들 매입해서 용도 변경해서 근생 빌딩으로 만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 같은 밸류업을 통해 빌딩의 가치를 바꾸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연남동 같은 곳들도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기사도 또 나오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잔금 전에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을 하면 매도인은 주택으로 팔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수자는 근생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대출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요즘 용도 변경 건수가 굉장히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지금은 상가주택에 매입하실 때는 아니죠. 세금이나 대출에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근생 건물 매입하셔야 하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딩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거죠. 이렇게 용도 변경시킨 건물이나 아니면 이미 근생인 건물을 매입하는데 소액 꼬마 빌딩일수록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환금성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증축 같은 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근데 리모델링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막연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 체크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계약을 위해 리모델링 견적을 받았던 건물을 예시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호재 있는 지역들 내에서 1, 20억대 꼬마 빌딩들을 보면 보통 2,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고 그런 건물들이 연화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연화조는 리모델링 비용 산정 자체가 좀 다르게 들어가고요. 특히 이 연화조의 경우 증축에 있어서 체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약하다 보니까 건물 사진이나 위치는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건물이라 오픈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상세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이 건물은 72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진짜 오래된 꼬마 빌딩이죠. 지상 2층 규모의 연화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110% 정도니까 용적률로 따지면 증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사용 및 투자용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고객분께 이 리모델링 예상 비용과 증축 관련 예상 비용을 체크를 해드렸죠. 완전히 이제 계약을 결정 내리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설계를 받기 전에 가설계 단계에서는 좀 대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딱 비용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연화조의 경우 연면적 평당 평균 200에서 250만 원 사이 정도가 적당한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공사 내용을 좀 줄이면 조금 빠지는 거고 공사 내용이 좀 커지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화조 노후 건물 리모델링 비용 산정해 보실 때 연면적으로 평당 평균 한 250 정도 잡고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당 건물이 연면적 45평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평균 1억에서 1억 3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신 방향성이 조금 특이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럽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증축을 하게 된다면 어떤 비용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구조 설계비, 구조 진단,
내진 구조 보강비 등을 추가로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즘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기도 했고, 연화조의 경우 구조상 약한 부분이 있어서 증축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 들일 거면 신축하는 게 나은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용 체크를 좀 해보시고 수익률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축에서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또 체크를 하셔야 하죠. 해당 건물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향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럼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는 북향도로 접하고 있는 데가 좋다고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해당 건물 증축 관련 비용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높이 9m 이하로 해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는 선에서 한 개층 정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 공사비 예상 비용이 나오고 거기에 증축 설계비, 그리고 구조 설계비, 그리고 구조 진단비, 내진 구조 보강비까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층 증축을 위해서 해당 건물 같은 경우 약 1억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연화조 건물은 이렇게 증축하는 데 있어서 단순 이 증축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리모델링과 몇 개 층 증축이 가능한지 그 예상 비용을 체크를 하셨다면 예상 임대료를 또 체크를 하셔야겠죠. 리모델링 및 증축 비용을 추가해서 밸류업을 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 수익률을 봐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증축을 했을 때 예상 임대료와 증축은 하지 않고 리모델링만 했을 때 예상 임대료를 체크해서 증축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겠죠. 예상 임대료 구하는 것도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이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사이트에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임대 시세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활용해서 해당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의 상가, 사무실, 이런 월세 시세도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고 나면 이제 새 건물 임대료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보실 때에는 건물 노후도나 입지, 그리고 층수별로 좀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예상 임대료를 내보는 거죠. 근데 또 현재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예상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예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건물 매입 비용과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필요한 비용 체크해 보시고 밸류업 하고 나서의 예상 임대료를 체크한 후 예상 수익률을 예측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거래 내역, 부동산 플래닛이나 밸류맵 같은 사이트 활용해서 보시면서 평균적으로 1년에 집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시고 3년, 5년 후에 매도 가능 예상 비용을 체크해 보는 거죠. 호재 있는 지역이면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반영을 해보시고, 그래서 황금에 대한 출구 방향이 나오는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요즘은 입지 괜찮은 곳에 리모델링만 잘 해서 새 건물 만들어 놓으면 황금은 정말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생각하신다면 이 리모델링 예상 공사 비용 외에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건물 전체가 지금 공실이 아닌 이상 명도가 필요하겠죠. 명도를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사 비용이나 권리금 같은 것들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명도를 하고 나면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성하기까지 임대료가 안 나오겠죠.
그 기간 동안 건물 매입에 들어간 대출 이자를 직접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금 스케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수익 계산하시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처음 건물 투자하시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막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증축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줄 수 있는 중개업소와 진행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진행하게 된다면 중개업소에서 가설계를 내줬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건축사 두세 군데 정도 컨택해서 가격 비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 연화조 건물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추후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빌딩 투자의 방향성 자체가 이런 노후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 같은 밸류업을 통한 황금이 주를 이룰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짜 입지 노후 건물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남스타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